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오늘은 테크 주린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주가 힘들죠. 이게 참 힘든 게 항상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주가라는 거는 이익 성장과 그리고 이제 멀티플의 함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익 성장은 잘 나와요. 그죠? 지금 뭐 이익이 잘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이익 성장이 잘 나오는데 멀티플이 디레이팅 되는 거죠. 리레이팅이 안 되고. 왜 디레이팅이 될까? 삼성전자는 그 개별 기업으로 보면 안 돼요. 대한민국 원화로 봐야 됩니다. 환율입니다. 환율.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달러는 강세고 원화는 좀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멀티플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시장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익 성장률을 한 1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200조를 벌었으면 내년에는 220조 벌 수 있다 라고 보는 건데요. 외국계, 특히나 MSCI라는 데서는요, 그 모건 스탠리 지수죠. 거기서는 2%로 보고 있어요. 10%하고 2%의 괴리율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냐? 반도체 피크아웃의 논란입니다. 이게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의 시작이고요. 이거에 대한 괴리 그리고 결론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저는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익 성장이 잘 나올 것 같고, 제 이제 과거 영상들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왜 이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파운드리 쪽이 좋아지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이제 설계 부분이 있고 공정 부분이 있죠. 파운드리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설계 부분은 엑시노스라는 건데, 엑시노스가 올해는 좀 죽을 썼어요. 그죠? 엑시노스 2100이 별로 안 팔렸습니다. 연간으로 한 4천만 대 정도 생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엑시노스 2200 같은 경우는 AMD의 GPU가 처음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대까지 선주문 받았다고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 좋아지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삼성이 이익을 못 냈던 부분들이 5나노 수율입니다. 5나노가 지금 수율이 계속 적자를 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5나노 수율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60% 정도에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50% 정도가 BP 수준인 것 같고요. 60% 정도 나오면 이익률이 한 2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TSMC가 한 70% 정도 수율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5나노. 그러면 여기서도 좀 이익을 많이 내는 구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시스템 LSI만 놓고 볼 때는 분기별 잘 나올 때 한 5천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이제는 분기별로 한 1조씩 낼 수 있는. 그런데 뭐 이 규모는 메모리에 비해서 적지만 결국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멀티플 리레이팅이 진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가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일단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메모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D램이죠.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하는 건데요. 내년에 DDR5하고 16나노에서 14나노로 미세 공정이 같이 전환이 됩니다. 보통은 설계로 한번 바뀌고 공정으로 한번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인텔 CPU가 예상보다 딜레이 되면서 지금은 16나노에서 14나노로 미세 공정이 전환되고, 그리고 설계까지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개 바꾸는 것도 힘든데요, 두 개가 바뀝니다. 그러면 수율이 더 잡기 힘들겠죠.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건요,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거는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거는 D램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좋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결국 반도체에서 디펜스 해주면요, 전체 이익에서 한 70%가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폴더블 쪽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특히나 이제 뭐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프리미엄 모델에서 브랜드의 어떤 가치 측면에서 삼성이 뭔가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를 하나 잡았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 짓는 것 때문에 되게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일단 제일 유력한 데가 텍사스 오스틴이었어요.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 28나노, 14나노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 칩도 생산하고 있고, 예전에는 애플 파운드리도 여기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텍사스 오스틴 옆에다가 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텍사스 주이기는 한데요, 오스틴이 아니라 테일러시가 유력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20조 정도가 투자될 것 같고요. 5나노 공정입니다. 그래서 5나노 팹 하나 짓는데
20조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오스틴 공장보다 4배가 큽니다. 부지가. 그래서 앞으로 추가 투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텍사스 오스틴이 훨씬 싸요. 비용 효율적인 부분은 되게 좋은데 그러면 왜 굳이 테일러시를 선택했나? 요거는 여기서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더듬이를 세워서 파악을 해봤어요. 삼성 쪽에. 전력 문제가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 문제가. 그러니까 올 초에 텍사스에 한파가 불어가지고 전기 공급이 안 돼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도 셧다운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삼성이 한 4천억 정도의 적자를 봤거든요.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웨이퍼들도 다 손상이 돼서 못 쓰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 전기가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그 오스틴 시하고 테일러 시에다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세액 공제나 이런 부분들은 두 군데 다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뭐 좋은 조건이었는데요. 결국 이거였어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든 반도체 공장의 전기는 끊지 않는다라는 거를 오스틴 시에서는 오케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주민들이 되게 많이 살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런티를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테일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17,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데 인구수가 적어서 이 전력에 대한 거를 개런티를 해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짓게 된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오스틴 공장 옆에도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서도 추가 투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올해 초처럼 한파 사태가 이상기후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분산을 해 놓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분산이 되는데, 해지가 되는데요. 이게 오스틴시에다가 한 군데다 몰아버리면 이게 올 초 같은 사태가 터지면 같이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이런 서플라이 체인들을 보면요. 미중 무역전쟁 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비용 어떤 효율 만능주의가 아니라요. 안정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비용보다는 좀 안정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경영, 특히나 탑 레벨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향후 10년을 좌우할 그 가치관,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제그 웰치 아저씨의 경영 철학 다 배웠었는데 지금 제그 웰치식 경영하시는 분 거의 없죠. 예, 그런 것처럼 이 경영 트렌드도 패션 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변하는 모습들은 큰 트렌드에서 한번 잘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